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늘 부족한 느낌. 분명 수입은 있는데 이상하게 남지 않는 돈. 들어오면 나가고 모일 듯 하다가 흩어지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마음. 왜 나는 재물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보기도 했고, 정보를 찾아 헤매기도 했고, 좋다는 방법을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밖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막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문도 아니고 비밀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히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도, 관계도,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마음이 먼저 움직인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씨앗이라면 현실은 그 열매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단순히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흐름 또한 마음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인연이 맺어낸 결과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과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반복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왔는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재물의 흐름입니다. 하루의 생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국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결핍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오래 시선을 둡니다. 아직 부족하다. 남들보다 뒤처졌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된다. 이 생각들은 겉으로는 발전을 향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지만 점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조급해집니다. 지금 이 속도로는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타인의 성과와 나의 현재를 나란히 놓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과장합니다. 비교는 만족을 지워버리고 만족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큰 욕망이 들어섭니다.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정,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투자,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소비가 반복됩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립니다. 흐린 판단은 손익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집착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잃을까봐 움켜쥐고 놓칠까봐 매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관계와 건강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말합니다. 재물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담아낼 마음의 그릇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이 기울어 있으면 물이 들어와도 고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넘쳐버립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들어온 재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붙잡아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밖의 조건을 먼저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물의 흐름 역시 밖에서 갑자기 열리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정돈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흐름도 바로 섭니다. 그때 비로소 재물은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샵샵. 아침은 하루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눈을 뜨는 그 짧은 찰나에 오늘 하루의 기조가 이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막 깨어났지만 마음은 가장 먼저 길을 선택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걱정을 떠올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자동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을 계산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정과 책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나열됩니다. 어제의 문제를 다시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 이미 끝난 상황을 다시 꺼내어 되새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족함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미 부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상황이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해지고 작은 지연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전혀 다른 출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처럼 흘러가던 생각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을 멈추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나아지지 않겠다는 선언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핍에서 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가진 것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방어 자세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이 조금은 풀립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게 됩니다. 조급함이 낮아집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충동이 잦아듭니다. 불안 때문에 선택하던 행동들이 한 박자 느려집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달라졌다고 말할 만큼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는 하루를 지나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지나 한 달이 되면 결코 작지 않은 간격을 만듭니다. 아침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쌓이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에서 출발한 하루는 얻지 못한 것보다 얻은 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충분함에서 출발한 하루는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지켜내려 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흐름을 바꿉니다.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급함이 바탕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이 바탕이 됩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겹겹이 쌓이면 인생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의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결핍을 가리키느냐, 감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도착하는 곳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조용히 이 말을 꺼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결국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샵샵. 기적처럼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안해서 하던 소비가 줄었습니다. 남을 의식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괜히 조급해서 했던 선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쫓을 때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면 사람을 인연으로 대하게 됩니다.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인연 속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열릴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감사는 집착을 녹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미 받고 있다는 자각이 자리 잡으면 탐욕이 잦아듭니다. 탐욕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입니다. 샵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멈추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족해서 달리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함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은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은 마음은 차분히 쌓아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하려고 벌면 흩어지고 쌓겠다고 마음먹으면 모입니다. 샵샵. 재물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재물복은 흐름을 담아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의 한마디는 그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말은 부족함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마음 위에 재물도 안정적으로 머뭅니다. 샵샵.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에,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조용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만 바꾸십시오.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불안에서 감사로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그 한 달이 쌓이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한 이유는 돈을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재물복이 터진 것이 아니라 막고 있던 마음이 열렸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하루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루의 마음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불안한 자신, 덜 조급한 자신,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된 재물의 흐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